네,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5월 첫 장 어떤 분위기에서 지금 매크로 변수가 움직이는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늘 인사이트를 주시는 86번가의 정광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휴일 네. 동안은 보통 뭐 하십니까? 네, 휴일에 아기가 아직 30개월이어가지고요. 같이 그냥 시간을 보냅니다. 정광우 대표는 항상 공부만 하실 것 네. 같은데. 네. 자, 미국의 은행 위기 아직 불씨가 완전히 진화된 게 아니다라는 걸 또 한번 보여줬어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또 한번 입증을 했는데요. 파산에 이어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데 새로운 주인이 JP 모건 체이스로 결정됐다. 이 오늘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진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은행은 이미 처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시그니처 은행이고요. 예. 그 다음으로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던 곳이 바로 이 퍼스트 리퍼블릭입니다. 그런데 1분기 실적이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예금액이 생각보다도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며 시장의 불안을 또 조금 키웠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파산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민간으로 매각이 될 것이냐 가지고 말이 많았었고 주말 동안에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국은 민간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JP 모건이 가져가는 것으로 예.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퍼스트 리퍼블릭이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컸던 거는 규모가 다른 은행보다 좀 크잖아요. 14위라고 들었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응찰한 금융회사들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JP 모건 품으로 갔어요. 이 배경이 어떤 건가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이야기가 원래 당초에 나왔었던 업체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 업체들은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건전함을 보여줬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인데 얘기가 나왔었던 금융권의 은행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1분기에 예금이 들어왔었던 곳이고요. 여유가 있으니까 여력이 있으니까 인수하려고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JP 모건의 경우에는 370억 달러 가량 예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실적에 대한 눈높이 자체도 회사가 가이던스를 상향을 시켰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 곳은 사이즈를 고려를 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는 JP 모건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였었고 JP 모건이 그냥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가져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JP 모건은 아무래도 맏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미국 은행 시스템이 맏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책임감도 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걸 빨리 진화하는 것이 자기한테도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사실 길어져 가지고서 좋을 것은 은행권들은 절대 없죠. 왜 그러냐면 조달금리나 그런 면에서 위험도가 있을 때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게 마진을 훼손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인수에 대해 가지고서 확정 발표를 할 때에 실제로 제이미 다이먼 대표도 나와 가지고서 거의 이제 이번 사태는 종결이 되었다라는 예. 식으로 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 있을 만한 멘트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 제이미 다이먼 회장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미국 재무장관 같기도 하고 중앙은행 총재 같기도 하고 합니다. 사실 이 대형은행들이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에 손살을 친 까닭이 예금 대출 같이 인수할 경우에 이 적자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도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JP 모건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용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는 향후 퍼스트 리퍼블릭에서 가지고 온 요 대출이나 아니면은 증권에 대해 가지고서 시장에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결국에는 가장 신용도가 높은 곳에서 신용을 일종의 보강해주는 형태가 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빌려간 곳에서의 신용도가 어떠하냐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여력이 없는 은행이라고 해버리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기업으로 갈 수도 있는데도 문제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여력이 있는 곳이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상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그런 아주 취약한 대출 쪽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것은 신용을 조금은 보강해 줄 수 있는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의 대형 저축은행이 만약에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거를 KB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 인수한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고객 입장에서는 굳이 예금을 뺄 필요가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맞습니다. 되는 거죠. 네, 네. 자, 어쨌든 간에 JP 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하면서 미국에서의 대형 은행 의존도는 더 커질 것 같아요. 이제 점점
큰 데만 또 커지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금융 지형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금융권이 너무 커가지고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대마불사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예. 거를 얘기하고 그 단점을 정말로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금융위기 때였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실상은 규제의 모든 칼날들이 대형은행들로 향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은행들은 이제 자산이 늘어나야지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제조기업으로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은행으로 보면은 그게 자산이 늘어나야 매출이 늘 수 있는 거거든요. 은행의 자산이라는 건 주로 대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자산이 성장하는 것을 굉장히 막아버렸습니다. 음. 그래서 10개 대형은행들 보시게 되면 최근 한 10년 동안 총자산 증가가 한 30% 정도밖에는 나오지가 이 않았을 연간 한 정도로요. 3%밖에 못 늘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유동성이 풀려서 밑에 있는 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3배 이상 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막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큰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좀 규제를 가했었다이고요. 지금은 어찌 보면은 조금 성장을 원하는 대형은행과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주지 않고서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 당국이 중간에 가운데 타협점을 찾았다 정도로 보고 미국은 여전히 그 지방은행들이 굉장히 많고요. 좀 뭐 어떻게 보면 다극화가 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미국,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중앙 집중적이지만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는 점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퍼스트 리퍼블릭은 자산 규모가 2,126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내 14번째 규모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 부분이, 이 처리 과정이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요. 증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간밤에 증시 반응을 보시게 되면 그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을 사가게 된 JP 모건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오히려 올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네요. 네네, 오히려 경쟁을 했던 회사 중에 탈락한 곳들의 주가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만 딱 놓고 봤었을 때에는 거의 이게 마무리 지점이 아닌가라고 시장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요. 그 은행들이 돈이 없을 때에는 소위 말해서 급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은행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럼 중앙은행에서 뭐 재할인 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요번에 새로 나온 BTFP라는 걸 통해서 은행들에게 돈을 급하게 빌려주게 되는데 그 지금 현재 잔액 기준으로요. 빌려간 금액 기준으로 봤었을 때 퍼스트 리퍼블릭 혼자서 빌려간 돈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사태 해결을 위해서 어찌 보면 퍼스트 리퍼블릭이 주인공이고 퍼스트 리퍼블릭이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남은 것들은 좀 어찌 보면 자잘한 문제들이라는 거죠. 여전히 돈을 빌려가고 돈이 부족한 은행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은행들은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의 문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작은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 이제 그 BTFP를 썼다라고 밝혀진 실적 발표 때 그 이야기를 한 소형 은행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2군데의 특징은 그 이후에 4월 들어와서는 본인들은 뭐 예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요. 아니면 예금자 보호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는 그런 은행들은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퍼스트 리퍼블릭이 어찌 보면 이 문제의 거의 정말 대부분을 이제 그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결 국면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증시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의 해소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큰 고비, 은행 시스템 위기의 가장 큰 고비를 넘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미국 이번 은행 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뱅크런, 조그만 은행들의 뱅크런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부분은 여전히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좀 다행스럽다라고 하는 점은 그런 이제 의혹을 받았거나 실제로 본인들이 빌렸다라고 이야기를 발표한 기업들의 경우에 지금 이번 1분기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데이터를 봤었을 때에는 생각보다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들어와 가지고서는 좀 안정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일단은 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지금 은행 위기를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들을 하시는데 가장 큰 제가 볼 땐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대비해서 지금 레버리지의 정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때는 그 뭐 소위 말해 투자은행이란 것들이
아주 유행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자기 자본 대비 30에서 50배에 가까운 레버리지를 내 가지고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배에서 15배 정도 사이로 그 레버리지 정도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키기에는 그 이제 부채의 정도가 낮다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바꿔 말하면은 그것은 건전성이 괜찮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그 점에서 가장 크게 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도표에 나오듯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1,000억 달러 넘게 이렇게 빠졌는데 찰스 스와브도 한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410억 달러가 인출이 됐어요. 저거 괜찮습니까, 저긴? 그래서 다음으로 원래 이제 찰스 슈왑이 실적이 발표가 될 때에 정말로 관심들을 많이 가지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퍼스트 리퍼블릭은 그렇고 찰스 슈왑이라는 좀 독특한 전략을 사용하는 은행까지도 혹시나 무너지면 어떡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정말로 급하게 되면 앞서도 말씀드린 연준에서의 그런 급전 창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아직은 그 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대형 은행들의 지금 예금 그 이제 인출되는 예금 추이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 거기에서 별로 특이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이 한창 많이 빠져나가다 SVB 사태 그 당시에는 예금액이 쭉쭉 빠져나가는 게 연준 발표 자료에서 보였었는데 예. 지금은 안정화가 일단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좀 안정화가 되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다행이군요. 자, 지난주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소시에트 제너럴이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몸살을 앓았고 또 이번 주에는 FOMC가 지금 당장 열리고 4월 고용 보고서까지 아주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그 우리나라 SG발 폭락 사태의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인 영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가 많이 이제 퍼져나가려고 하면 우리나라가 과잉 신용을 이제 두고 있느냐 증시가인데 코로나 때 높았을 때가 26조였습니다. 피크 예. 때가. 근데 그것이 16조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20조 다시 19조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신용이 많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FOMC의 경우에는 이번에 아마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로 예상들이 거의 굳어져 있습니다. 다만 근데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거 확률 자체가 이미 90% 이상으로 예. 가격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반영이 이미 되어 있는 가격은 시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흘러가는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저는 중요한 것이 결국 침체이냐 아니냐. 그러면은 그 항복판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과연 잘 나오느냐, 향후 전망이 어떠하냐. 그것이 훨씬 더 이제는 중요한 이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요거 처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5월엔 동결하고 6월에 올리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채권 시장에서 이제 다른 반응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그러면은 안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이 매파적이니 말이나 다른 모든 부분은 아주 호키시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반영돼 있는 거에서 별로 그렇게 행동이 달라질까라는 이런 결정을 만약 내린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은 뭐 시장 반응, 특히 채권 시장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86번가 정광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